팀원들이 또 많이 희생해서 얻어낸 기회들을 날리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미안하고 네, 오늘 같은 경기는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팔레스타인 대표팀 간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비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상대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현재와 FIFA 랭킹 96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도 상당히 약체팀으로 분류되는 팀으로서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2차 예선에서는 다저 약체팀들인 레바논, 방글라데시를 제치고 3차 예선에 도달하긴 했지만 호주 대표팀에게는 5대0으로 박살이 날 정도로 아직까지 아시아 1티어급 팀들과는 격차가 꽤나 큰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아시아인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력을 지닌 우리 대표팀에게는 특히나 홈 경기인 만큼 팔레스타인 대표팀 정도는 정말 손쉽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전력의 팀이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두 번째 데뷔전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주목을 모으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서령우, 김민재, 정운영, 황인범, 손흥민, 주민규, 이재성, 이강인, 김영건, 황문기 선수까지 홍명보 감독의 주력 포메이션이자 그동안 대표팀에서 활용되어 왔던 4-2-3-1 포메이션이 가동되었고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주전으로 뛰어온 선수들을 거의 대부분 채택하면서 확실히 첫 경기인 만큼 안정적인 라인업을 꺼내들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주전 선수가 정해지지 않은 라이트백 포지션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대표팀에 합류한 황문기 선수가 깜짝 선발 출전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대표팀 또한 나름대로 해외파 선수들을 대부분 출전을 시키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 내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기본기 차이를 보이면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지배했고 우리 대표팀은 팔레스타인 대표팀을 상대로 전반전 무려 80%가 넘는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주도권 자체는 확실히 엄청난 격차가 있었는데요. 사실 팔레스타인 대표팀이 나름대로 공격수들을 많이 투입하는 공격적인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거의 팔레스타인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다 보니 우리 대표팀이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대표팀이 수비하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팔레스타인 대표팀을 상대로 전반전 무려 80%가 넘는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주도권 자체는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리 대표팀은 압도적인 볼 소유권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이라 라볼피아나 전술 스타일로 오늘 경기에서도 와일드한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공격 빌드업에 가담을 시켰는데 문제는 중원에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 중앙에서는 수적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려 도무지 뚫어내기가 힘들었고 사실상 센터 포워드인 주민규 선수는 고립 상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측면 공격수들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턴오버를 펌하는 등 공격적으로 굉장히 풀리지 않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풀어나가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대표팀의 좁은 수비 틈을 공략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 라인을 좀 더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 와이드한 지역으로 최대한 벌려서 볼을 받은 뒤 공격에 가담했고 무려 전반전 17분이 되어서야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주민규 선수의 헤더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 대표팀은 답답한 경기력 끝에 첫 번째 슈팅을 굉장히 뒤늦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중반에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대표팀에게 약간의 흐름을 내주면서 여러 차례 위험한 실점 위기 상황을 맞았고 심지어 볼 취소가 되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대표팀이 우리 대표팀의 골망을 가르는 정말 치욕적인 장면도 나왔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는 전개를 해나갔다가 결국에는 상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뒤로 볼을 돌리는 등 무의미한 유자형 빌드업이 지속되면서 공격 활로를 찾지 못했는데 중원에서는 정말 단 1번도 상대 수비 라인을 통과하는 패스를 성공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전반전 40분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돌파를 통해 사실상 혼자 힘으로 수비들을 뚫어내면서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이것이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게 되면서 우리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약체팀을 상대로 홈에서 0대0 스코어를 유지하는 사실상 굴욕에 가까운 경기 내용과 함께 전반전을 실망스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표팀 이번 경기 전반전에 보여준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량으로 만든 찬스를 제외하면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우리 대표팀은 라볼피아나라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한 명 내리면서 측면 자원만 2명을 추가하다 보니 오히려 중원 싸움에서 상대에게 전혀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서 U자형 빌드업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 간의 공격 부분 전술도 전혀 없는 측면에서 답답한 크로스만을 시도하는 공격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답답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은 후반전에 시작되자마자 주민규 선수를 오세훈 선수로 교체시키는 선택을 감행했는데, 사실 이는 전반 공격수를 공격수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포메이션과 전술을 수정하지 않고 선수 간 1대1 변화는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지를 못했고, 홍명보 감독은 결국 좀 더 크랙적인 선수인 황희찬 선수를 투입해 좀 더 공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약간 효과를 보면서 황희찬 손흥민 선수에 이은 이강인 선수에게 단독 찬스가 찾아왔는데,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는 하늘로 슈팅을 날려버리면서 득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64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크로스로 오세훈 선수에게 연결했고 헤더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팔레스타인의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고, 이후 73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직접 프리킥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하마드 골키퍼가 막아내고 말았는데요. 팔레스타인은 확실히 후반전에는 에너지 레벨이 다소 떨어지면서 수비에 있어서도 틈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에는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찬스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유독 득점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전반전과는 또 다른 의미로 답답한 경기가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이렇다 할 결정적인 찬스는 만들어내지 못했고, 오늘 팔레스타인 대표팀과의 경기를 0대0으로 비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결과를 받으면서 홍명보 감독의 오늘 어매치 데뷔전 경기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버스를 세워 수비적으로 촘촘하게 선수를 배치했다곤 하지만 애초에 팔레스타인이 수비가 강한 팀도 그렇게 아니고,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의 홈경기인데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에게 무려 5대0으로 박살이 났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이 정도 빈공을 보여줬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심지어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등 근래 본 경기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부임 첫 경기 데뷔전이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단정 지으면 안 되긴 하지만, 애초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면서 감독으로 부임한 홍명보 감독이 현재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오늘 경기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나마 팬들에게 납득시킬 만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팔레스타인과의 데뷔전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다음 경기에서는 오만 원정이라는 오늘 경기보다 더욱 어려운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팔레스타인조차도 손쉽게 잡아내지 못한 홍명보 감독이 오만 원정 그리고 이어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마크람 다부브 팔레스타인 대표팀 감독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개막전에서 한국과의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부브는 오늘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 경기는 큰 승부라고 밝혔으며, 우리의 목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지난 아시안컵과 2차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모습을 반영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수들이 훈련 캠프에 합류하는 것이 지연되고 인원 부족으로 인해 친선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등 팀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월드컵 예선의 2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려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페다의 선수 위삼 아부 알리는 내일 경기가 아시아 최고의 팀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지만 우리 팀과 국민을 위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대표팀에는 훌륭한 선수 그룹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가족으로서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알페다이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아부 알리는 이번 아시아 예선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